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3개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3국의 협력체를 만들어 정례화하고 군사와 경제, 사이버 안보 등 다방면에서 더 깊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3국 협력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한 세 정상은 3개의 문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그리고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3국 협력체를 정례화, 제도화하고 특히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이익을 위협하는 현안이 생기면 함께 대응하고 북핵 위협에는 세 나라가 군사훈련을 함께 계획하는 등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今次会合を経て日米韓のこの安全保障協力は地域の平和と安定を一層促進、強化するものになったと確信をしております。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사업을 출범시키고 금융협력, 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 광물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됐습니다.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면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의 평화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And today, 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and addressing economic coercion.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부터 공을 들였던 한미일 협력은 한일 관계 개선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뒤로하고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의 비판 여론은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세 정상들은 회담과 회의, 식사와 산책을 하며 한나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런 3국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한 번씩은 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편안한 노타이 차림으로 나란히 선 상징적인 장면으로 3국의 심화된 협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해병대 헬기를 타고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습니다. 골프 카트를 타고 들어가 깊은 산속에서 만난 한미 정상. Welcome, welcome, welcome.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친근함을 표하고 대통령 가족의 휴가지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어서 합류한 기시다 총리까지. 세 정상은 미리 약속한 듯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한 옷차림으로 만났고 바이든 대통령 가족이 머무르는 아스펜 로지에서 점심도 함께했습니다. 회의, 회담, 산책, 식사를 내내 함께한 세 정상은 이날을 계기로 3국 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連携を強めつつ日米韓安保協力を新たな次元に高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회담의 배경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평가했습니다. And so I want to recognize the important work that both of you have done and the political courage, and I mean this sincerely, the political courage. 한미일은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씩 정상회의를 하고 외교, 안보, 국방, 재무장관 등 고위급 협력체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다소 어색하게 모였던 새 정상이 1년여 지나 3국 협력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자고 합의한 겁니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회담을 개최한 것은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다음 회의는 한국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인 6시간 넘게 머무르며 다시 한번 신뢰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채택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물론 중국을 향한 견제가 다수 언급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일이 북중러에 맞선 삼각공조를 한 차원 높여서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왕종면 특파원, 오늘 채택한 문서 중에 세 번째 문서죠. 3국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먼저 이 문서에서 과연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으로 결합할지 관심이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맹은 한마디로 이 군사 동일체 한몸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 미국이죠.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이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그 가늠자가 이 3자 협의 뒤에 붙을 단어였습니다. 만약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면 상대국 위기 때는 대처 방안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만큼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위기 때 자위대가 상륙할 수도 있다는 거냐? 이런 반대 여론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의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어제 한미 양쪽의 익명 브리핑 때만 해도 미국은 의무가 적시될 거라 했고 한국은 아니라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최종 문서에는 의무 대신 공약, 즉 정상들의 정치적 다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니지만 한미일 어느 나라든 위협을 받으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건 이 공약으로 공식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기 시에 3국 협의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헌장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s. 다만 나토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고 공약 전문에 한미, 미일 방위 조약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실제 동맹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네. 자, 채택한 문서들을 보면 위협이 되는 나라들도 언급했는데 역시 북중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중국을 처음으로 적시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이름이 붙은 이 공동 성명의 3페이지를 보면요.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대놓고 단단해질수록 북중러의 반발력도 그들끼리의 결속도 가속화, 공고화할 게 뻔합니다. 당장 모레부터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연합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중러의 엄호 속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한일 간 논의는 없었다고 양국 정상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점검을 신뢰한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도 방류 시기를 곧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염수 방류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논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간 합의로 발표하기엔 방류와 관련한 한국 내 반발 여론이 거세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각각 다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3자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 질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IAEA의 그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시다 총리는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総合的に踏まえ、国として判断すべき最終的な段階に至っ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후쿠시마 지역 부흥을 위해 오염수 방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막바지 설득 작업에 공을 들여온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표현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내외의 정중한 설명을 귀국해 마무리 짓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일본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22일 강요 회의를 통해 방류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